시란 설명할 수 없고 가슴으로 느껴야. 네루다 앤드 김태환. 올해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출간 100주년, 네루다 탄생 120주년. 국내 김수영, 김남주 시인에게 큰 영향. 김남주는 스페인어 원서로 읽어. 지난 6월 27일 주한 칠레 대사관은 서울국제도서전 SIBF의 일환으로 파블로 네루다 탄생 120주년과 그의 대표작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 가운데 왼쪽부터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와 황수연 교수, 루카스 파베스 영사. 사진 황수연 경희대 교수. 1971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칠레의 국민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 파블로 네루더 1904에서 1973년 가 탄생 120주년을 맞았다. 아울러 사랑 시집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베인테이 포마즈 더 어무어 와이 우너 캔쇼엔 디서스퍼레이더 가 출간된 지 100주년이 되었다. 지난 6월 27일 주한, 칠레 대사관과 경희대, 이건산업, 엔트러사이트 커피 등의 공동 주관으로 파블로 네루다 탄생 120주년과 사랑 시집 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경희대 스페인어학과 황수연 교수는 이날 사랑의 시인 네루다, 사람과 대지를 포옹하다를 강연하며 칠레의 시인 네루다는 한국의 독자에게 익숙한 이름이라며 네루다는 한국의 시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시인이 김수영, 김남주라고 말했다. 절절한 사랑을 노래한 시인. 네루다가 20살에 쓴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가 올해 출간 100년이 되었다. 네루다는 1904년 7월 12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340km 떨어진 남부 파랄, 페렐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네프탈리 리카르도 레예스, 네프텔라이 리카어도 레이어즈. 그러나 필명인 네루다로 평생을 살았다. 그의 필명에 대한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체코의 작가얀 네루다 1834에서 1891년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가설이 오랜 세월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네루다의 전기 작가들은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인 셜록 홈스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주홍색 연구 1887 제4장에 홈스가 유명한 오스트리아 바이올리니스트인 기에르미나 마리아 프란치스카 네루다의 콘서트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루다가 어린 시절부터 탐정소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 작가들은 이 두 번째 추정이 더 타당하다고 여긴다. 네루다는 10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으며 한 동네 살았던 노벨 문학상 1945년 수상 시인인 게브리엘러 미스트랄 1889에서 1957년의 서재에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찾아 탐독했다고 전한다. 사범대학 진학을 위해 18세 때 산티아고로 상경한 낭만적인 시골 소녀는 아버지의 철도원 망토를 두르고 보헤미안처럼 살았다. 황 교수는 영화 일 포스티노 1994에서 시골의 우체부에게 시를 가르치던 서민적 풍모의 시인, 마추픽추의 산정의 올라라틴 아메리카를 노래한 민중시인,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에서 절절한 사랑을 노래한 시인이 바로 네루다라고 말했다. 스페인어권 시인들 가운데 네루다만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시인이 또 있을까? 네루다의 첫 시집 황혼일기는 19이던 1923년에 나왔다. 세상에 10대 청소년이 쓴 시집 제목이 황혼이라니. 그 무렵 매일 2편 이상의 시를 쓰며 지냈다고 한다. 이듬해 나온 20편의 사랑의 시와 로 네루다는 널리 이름을 알렸다. 네루다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20살에 펴낸 이연의 시집을 목가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시집이자 내가 아끼는 시집이라고 했다. 고뇌에 찬 청년 시절의 정열과 칠레 남부지방에 거친 자연이 혼합되어 있다는 고백도 했었다. 파블로 네루다 자서전, 민음사, 박병규 옮김, 2008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은밀하게 타오르는 저 불길에 타 죽고 싶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우물에 빠져 죽고 싶었으나 불이든 물이든 간에 나 자신을 던질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 시절 네루다는 수줍은 청년이었다. 여성 앞에만 서면 말을 더듬고 얼굴이 빨개졌다고 한다.
관심 없는 척 지나쳤지만 마음속으론 여성을 아주 신비한 존재라고 여겼다. 그렇다면 20편의 사랑의 시와에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 네루다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혔었다. 이 우울하고 열정적인 시집에 등장하는 두세 명의 여자 이름을 편의상 마리솔과 마리솜브라라고 해두자. 마리솔은 무수한 별과 테무코, 지방의 하늘처럼 검은 눈을 지닌 매력적인 시골 처녀다. 명랑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은 산 위로 떠오른 반달이나 항구의 물결과 함께 시집 전편에 걸쳐 나타난다. 마리솜브라는 산티아고의 학생이다. 또한 회색 베레 모이고 부드러운 눈길이며 학생 시절의 연애 편력에 스며든 인동덩굴 향기이자 도해지 은밀한 곳에서 열정적인 해후를 나눈 뒤에 찾아드는 육체의 평화다. 마리솔, 메리살, 과 마리솜브라, 메러삼브러는 네루다가 만든 합성어다. 마리솔의 문자적인 뜻은 바다와 태양, 마리솜브라는 바다와 어둠이다. 네루다 시의 국내 수용 양상은 김수영, 김남주 시인이 열렬히 사랑했던 시인. 네루다가 우리의 시에 직접적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김수영 1921에서 1968년을 통해서이다. 당대 한국 문단을 대표하던 시인은 1968년 영어로 번역된 네루다의 시를 인카운터라는 영어 잡지를 통해 접하고 네루다에게 흥미를 느껴 그의 몇몇 작품을 번역해 창작과 비평, 1968년 여름호 등을 통해 소개하였다. 단행본의 형태로 출간된 것은 네루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1971년 10월 한월문고에서 간행한 네루다 서정 시집, 임중빈 옮김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 시집은 네루다의 시 일부를 발췌한 만큼 네루다의 시를 본격적으로 소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네루다 문학 수용의 역사를 논할 때 감옥에서 읽고 번역해 소개한 김남주 1946에서 1994년 시인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인 김남주는 1972년 10월 유신의 반대에 지하신문을 만들어 배포하다 9개월형을 산 뒤 좌파 단체인 난민전, 남조선민족 해방전선 사건으로 다시 1979년 구속돼 9년 3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1988년에야 석방되었다. 맹문제가 엮은 김남주 산문 전집 2019에 따르면 그가 네루다를 처음 접한 것은 김수영이 번역한 네루다의 시를 통해서였다. 김남주는 처음엔 영어, 일어로 번역된 작품을 구해 읽다가 나중에는 원문의 깊이 있는 울림을 직접 접하고 싶어 스페인어 원서를 구해 읽었다고 전한다. 놀랍게도 그는 감옥에서 스페인어를 독학했다고 한다. 황수연, 장재원의 논문 김남주의 민중시에 나타난 파블로 네루다 수용 양상 2022 중에서 100세가 된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올해로 100세가 된 네루다의 두 번째 시집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는 최건행 1980, 정현종 1989, 1994, 2007, 추원훈 1992에 의해 차례로 번역되었다. 국내 독자들에게 네루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시인 정현종의 영향이 크다. 기자와 만난 정현종 시인은 미국의 시인 로버트 블라이 1926에서 2021년에 번역한 시집을 읽으며 네루다에게 그만 빠져들고 말았다고 털어놓았다. 정현종 시인의 말이다. 언젠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김우창 선생이 네루다의 시를 번역해 세계의 문학, 민음사에서 간행하던 개간문학지. 지금은 폐간되었다. 의 시자는 제안을 하셨고 그때 나는 영어본을 통한 중역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 역시 스페인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런데 선생이 그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하셔서 용기를 얻어 우선 네루다의 시 5편을 실은 일이 있다. 민음사 박맹호 사장이 단행본으로 내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나는 한두 편씩 번역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가장 먼저 미국에 거주하던 대학 선배 최익환 선생이 네루다의 영역본을 준 것이 네루다의 시에 심취하는 계기가 됐다. 처음에는 별로 읽지 않았지만 읽다가 점점 빠져들었다. 너무 좋더라. 좋아.
한 여자의 육체, 흰 언덕들, 흰 넓적다리. 내가 내맡길 때 너는 세계와 같다. 내 거칠고 농부 같은 몸은 너를 파들어가고 땅 밑에서 아들 하나 뛰어오르게 한다. 나는 터널처럼 외로웠다. 새들은 나한테서 날아갔고 밤은 그 강력한 침입으로 나를 엄습했다. 살아남으려고 나는 너를 무기처럼 벼리고 내 화살의 활처럼 내 투석기의 돌처럼 벼렸다. 그러나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벗은 몸, 있기에 갈망하는 단단한 밀크의 육체, 그리고 내 젖가슴 잔들, 또 방심으로 가득 찬 내 눈, 그리고 내 치골의 장미들, 또 느리고 슬픈 내 목소리, 내 여자의 육체, 나는 내 우아함을 통해 살아가리. 내 갈증, 내 끝없는 욕망, 내 동요하는 길, 영원한 갈증이 흐르는 검은 하상, 그리고 피로가 따르며 가없는 아픔이 흐른다. 정현종 한 여자의 육체 전문. 복수의 시간이 왔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시인 네루다가 말년에 살았던 칠레 이슬라 네그라의 해변. 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이 이곳에 있다. 사진 민음사. 20편의 사랑에 실린 시 한 여자의 육체는 탄미적인 느낌을 준다. 젖가슴의 잔들, 치골의 장미들, 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는 매우 감각적이다. 수줍어하는 성격의 네루다가 19과 20살 언저리에 이런 달달하고 격정적인 문장을 썼다는 사실이 불가해하다. 정현종 시인은 이 시에 대해 이런 느낌을 밝혔다. 잔들과 장미들이 젖가슴과 치골을 미화하지 않았다면 시적 품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항상 남자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그 부분들이 쾌락과 고통의 원천이라는 세속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의 원천이라는 성성을 가리켜 보이지 못했을 터이다. 그리고 잔과 장미가 감각, 형태, 작용의 차원에서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가 하는 데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황수연 교수는 이 시를 다른 느낌으로 다시 소개했다. 여인의 몸, 하얀 언덕, 새하얀 허벅지. 몸을 내맡기는 내 모습은 세상을 닮았구나. 내 거친 농부의 몸뚱이가 너를 파헤쳐 대지 깊은 곳에서 아이 하나 나오게 한다. 나는 터널처럼 홀로였다. 새들은 내게서 달아났고 밤은 거세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난 살아남기 위해 너를 벼렸다. 무기처럼, 내 활에 매겨진 화살처럼, 내 투석기의 돌멩이처럼. 그러나 이제 복수의 시간이 오고 난 너를 사랑한다. 가죽과 이끼와 단단하고 목마른 젖의 몸뚱이여. 아 젖가슴의 잔이여. 아 너 기른 눈망울이여. 아 불두덩이의 장미여. 아 슬프고 느린 너의 목소리여. 내 여인의 몸이여. 난 언제나 당신의 아름다움 안에 머무르리. 나의 목마름, 끝없는 갈망, 막연한 나의 길이여. 영원한 갈증이 흐르고 피로가 뒤따르는 한없이 고통이 지속되는 어두운 강바닥이여. 김연균 포마 1분 전문. 20살의 네루다가 꿈꾸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 시절 그는 그저 시인, 전업시인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시를 쓰기 위해선 생계를 먼저 해결해야 했는데 예컨대 기념품 판매, 만화 판매, 친구와 동업한 물개 가죽 수출업, 번역 등의 일을 했다. 그러나 자본이 많지 않았고 장사 수완도 없어서 실패만 거듭했다. 고에선 단국대 명예교수가 옮긴 실론 섬 앞에서 부르는 노래의 해설 참조. 이 불완전 연소된 청춘의 영혼이 시집 20편의 사랑에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네루다는 시란 설명할 수 없고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고 했는데 그의 시 내 가슴으로 충분하다를 소리내어 읽어본다. 내 심장을 위해서는 내 가슴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내 자유를 위해서는 내 날개면 되고 내 영혼 위에서 잠들어 있던 것이 내 입에서 나와 하늘로 솟아오를 것이다. 내 속의 나날의 환상. 너는 찻잔 모양 오목한 꽃의 이슬처럼 온다. 너는 너의 부재로 지평선을 허문다.
영원히 파도처럼 날고 있고 너는 소나무처럼 그리고 돛대처럼 바람 속에서 노래했다고 나는 말했다. 그것들처럼 너는 훤칠하고 말이 없으며 그리고 갑자기 항해처럼 슬프다. 너는 오래된 길처럼 사물을 너에게 모은다. 너는 메아리와 향수 어린 목소리로 붐빈다. 나는 잠을 깼고 내 영혼 속에서 잠자던 새들이 달아나 이주했다. 정현종역 내 가슴으로 충분하다 전문. 지평선 메아리 같은 시어에서 보듯 이 시 속엔 외로움과 그리움, 기다림의 정서가 담겨 있는데 특히 너는 너의 부재로 지평선을 허문다라는 이 인상적이다.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것, 부재 이 거대한 자연의 한 축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허문다로 번역된 단어가 스페인어 원어로는 소케이바어인데 직역을 하면 파내려가다, 와해하다, 침식시키다를 뜻한다. 결국 너의 부재는 지평선을 침식시킬 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형용모순, 악시모란의 화신인 셈이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 읽는 김훈. 사람이 지금 완성시키는 오월의 산들은 경주징저.